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이끌어드립니다. 저는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나홀로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맞는데요. 그 사전상에 나와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나홀로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혹시 나홀로족이신가요? 아, 예. 저도 가끔은 남자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어, 왜 저도- 갑자기 남자? 왜 갑자기 남성성을 어필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봄을 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가 시간을 혼자서 즐기는 측면도 많이 있어서 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홀로족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의도치 않게 나홀로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치 않게. 네, 의도치 않게. 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동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네. 지금은 이제 혼자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일도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뭐 이런 것도 쏠쏠한 재미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그 1인 정식을 안 파는 2인 이상 파는 맛집들이 그쵸, 많아가지고 제가 그럴 때 조금 서럽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럼? 2인분을 사겠다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네. 포장을 해오면 아. 제가 연이어서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쫓겨나는 거죠. 왠지 슬프네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슬픈데 네. 또 그래도 1인 또 식당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또 맛있는 집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뭐 1인 나홀로 가족이 많다 그쵸. 보니까 네. 나홀로족이 많다 보니까 소형 가전이라든지 네. 뭐 일코노미라든지 네. 집중하고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코노미가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강타했었던 욜로 라이프라고 네. 하는 그런 용어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제 방송 쪽에 있어서도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걸로 맞아요. 봐서 이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좀 이렇게 그칠 트렌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변형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나 혼자 산다. 네. 많이 보시죠? 네네. 네. 그런 것도 보면 딱 그 트렌드 자체가 네. 이미 딱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관찰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네. 좀 소소하게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원하는 학생이 입사를 지원하는 회사도 나홀로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편의점이죠. 그쵸. 바로. 네, 예. 맞아요. 나홀로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네. 편리한 근데 편의점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렇군요. 그럼요. 네네. 오늘은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회사가 네. GS 리테일 영업 직무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어떤 회사인지 학생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GS 리테일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모태 자체가 GS 슈퍼마켓으로 네. 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GS25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랄라블라라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네? 랄라블라 브랜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헬스앤뷰티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GS 왓슨스라는 네. 어떤 브랜드가 좀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호텔업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파르나스 호텔이라는 곳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가 영업 네. 직무거든요. 네. 네, GS 리테일 면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업 관리 직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네. GS25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주요 업무가 상품 관리, 발주 업무, 진열 업무, 검수 업무, 네. 그리고 로스 관리 업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 운영, 네. 아르바이트 인원 네.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목표 달성하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수익 분석 그리고 네. 비용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여기에서 1년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직영점 매장 네.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직영점이나 가맹점 관리 그리고 네. 가격 정책 및 총이익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10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상품을 판매해야 될 거고 또 네.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말일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의사소통 능력과 사실은 뭐 이게 거의 패키지인데요. 네. 일단 대인관계 네. 능력을 좀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직접 뭐 아르바이트생처럼 고객을 대면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네. 가맹 점주를 상대해야 네.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좀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든지 네. 좀 이런 특히 점주와의 어떤 관계 같은 건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점주는 어떤 기본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었을 때 네. 굉장히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또 측면에 있어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뛰어나야 된다. 사람을 대하는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로스 관리하려면 재고 관리해야 그렇죠. 되고 제일 힘들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원 관리 능력도 네.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 외에 뭐 정보 능력 이런 네. 것들이 좀 있고 수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네. 행사가 계속 있잖아요. 매월 매출을 신장시키려면 네.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좀 네, 많이 네,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네. 시행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내가 맡은 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제품은 잘 안 팔리는지에 대한 그 분석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왔어요, 결론은.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실제 영업 쪽에 영업을 말씀하신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관련된 실제 기획 지식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그 네. 해당 상권에 맞는 어떤 상품 진열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상권 분석 기법에 대해서 조금은 네.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업계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경쟁사의 매장은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주력 상품, 소비자의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지식이랑 기술이랑 이렇게 딱 분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편의점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비싸지만 24시간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겼다면 네. 저는 지금의 편의점을 정말 혁신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야 이런 식의 어떤 콜라보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자체가 동사무소로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물건만 파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봐서 현재의 편의점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트렌드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분석력을 좀 뽑고 싶은데요. 네. 좀 결론적으로는 뭐 상권을 좀 더 분석해야 되고 제품의 트렌드를 좀 더 분석을 하여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매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자체가 좀 가장 또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력 관리할 때에서 제일 힘든 게 아르바이트생 관리거든요. 네.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들은 어찌됐건 내가 여기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가 힘든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말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고 통보라도 해주면 정말 다행인데 네. 그래서 인력 관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편의점에 친절한 고객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뭐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서 점주와 마찰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점주와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일단 점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또 본사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주가 계약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원칙 준수의 어떤 자세 네. 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한 어떤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리더십을 하나 꼽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가맹점 점주와의 관계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매장을 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 맞아요. 네, 체력 관리도 저는 맞아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GS 리테일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조건은 굉장히 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음. 일단 뭐 4년제 대학 졸업자나 뭐 졸업 예정자 또는 네.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분들이면 다 지원하실 수 있는데 학점 부분이 회사에서 이제 공지한 부분을 보면 네. 졸업 평점이 5.0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후하다고 볼 수 있고요. 5.0으로 환산을 한다고요? 네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가 네. 우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우수하다는 거를 뭐 서류나 면접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서류상에서는 저는 조금 뭐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면접상에서는 네. 진짜 나는 서비스 마인드가 좋습니다.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 그 지원자가 보여주는 인상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예가 저는 우리 최지원 선생님이 아닐까. 왜 그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지원자가 나와도 항상 공손하게 저는 제가 되게 공손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항상 공손하게 그러니까 마음 다치지 않게 잘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최지연 선생님의 어떤 방송들을 쫙 보시면 아 내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라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네. 따라했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일단은 네. 근데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는 네. 이제 컨텐츠고 하나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컨텐츠라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의 하나의 스토리 혹은 아니면 면접 가끔씩 이제 그런 관련된 사례를 쓰거나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정말 좀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네. 고객 최우선주의를 좀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가 뭐 카페에서 일을 했던 어떤 장소에서 일했던 경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있긴 있는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모습에서 좀 서비스적인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좀 고객을 감동시켜봤던 경험이라든지 고객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서 고객 입장을 좀 대변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된다. 네. 저도 이제 하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네. 여태껏 이제 서비스 직무 경험을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컴플레인 응대를 해봤는지,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데요. 그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다. 혹은 네. 내가 직원으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내용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마인드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학생회장님 더 계속 채용과 관련된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GS 리테일은 제가 최근에 신문을 좀 봤었는데 네. 약간은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은 채용이 조금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최저 시급 문제라든지 네. 요즘에 네. 약간 경제 환경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상하반기 연 2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졸 공채는 뭐 S1, 그다음에 초대졸 공채는 S2, 그다음에 고졸 공채는 S3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S2와 S3 같은 경우는 GS 슈퍼마켓 채용이 좀 한정된다는 것도 잘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1, 2차 정도 나누어지는데 네. 대체로 좀 보게 되면은 1, 2차 이 면접 난이도 되게 높지는 않다. 높지는 않고 대체로 약간은
평이한 정도 수준의 질문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수준에 준하는 질문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특이점이 있다면 2차 면접에서 한국사를 갑자기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 또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 상식을 갖고 준비를 한다라면 뭐 크게 어긋나지 않고 뭐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GS 리테일 그리고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 보면서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원자 안성일 씨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뭐 특이점이 있다면 약간 전공을 한 편입을 했는데 약간 토목 전공을 했던 부분들은 한 번쯤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디다스 그 매장에서 네. 판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관성이 이것도 굉장히 네. 좀 높은 분야 쪽이라서 이것도 좀 많이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경험이 있다는 거. 네. 물어보게 다만 이 될것 어학 같아요. 점수가 지금 785로 나왔는데 네. 해당 분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원 동기 그리고 열정에 대하여. 지금 매장에서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40%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사실 이게 실제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정말 40% 어떤 기준인지. 일단은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뭔가 네. 충분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결과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설명하는 것도 좀 눈에 띌 수 있는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GS 리테일은 자기소개서가 면접용 질문을 위한 소개서이기 때문에 네. 간략한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편의점은 친구들이 다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GS 리테일만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이 내용이 과연 연관성이 그럼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땐 조금 더 기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네. 그 랄라블라 랄라브라. 네. 네. 이 점포명 지금 약간 혼동이 좀 되더라고요. 네. 지금 GS 리테일 25를 GS 25 편의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랄라블라를 지원한 건지 네. 약간 이게 좀 불필요한 언급. 왜냐하면 저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아 저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땐 편의점 쪽을 지원한다면 약간 불필요한 언급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편의점에 관련된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본인이 편의점 쪽에 전한다라면 편의점을 좀 방문했던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대인관계와 봉사 이런 거를 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지금 글자 수도 별로 없는데 난 주도력도 있고 대인 관계도 좋고 봉사. 저는 이렇게 글자 수가 제한될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네. 이것보다도 한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원자분들은 꼭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하나만 좀 강조를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이 좋겠습니다. 정도의 글자 수여도 하나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네. 되기 때문에 세 가지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네. 연결고리가 좀 있긴 하지만은 좀 약간 산만한 글을 쓰기도 그렇죠. 보면 좀 산만한 느낌을 좀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로 좀 가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전 여기서 뺀다면 봉사를 빼고 싶네요. 네, 봉사에 대한 얘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져 있지 않고 네. 주도력이나 대인관계는 충분히 경험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 네, 어렵죠. 입사 후 포부. 결국에는 내가 맡은 점포의 매출 향상을 잘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네. 계속 1번에서도 나왔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음. 본인이 정말 이걸 어떻게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지원자가 정말로 강점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호기심이 약간 들었어요. 그 부분은 면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너무 기대를 주면 안 돼요. 이미 지금 기대치가 지금 올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계속적으로 편의점에서의 어떤 영업 관리에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과연 맞는 정답일까는 한번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입사 포부에서 보면 네. 프로모션 구상 업무 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건지 한 번쯤은 가상으로 생각해서 본인만의, 제안하는 것도 예. 좋고요. 네. 좀 뭔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다 보니까 네.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생각해 본 게 있냐? 뭐 이런 네. 정도로.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격의 장점, 뭐 단점 이런 거를 썼는데요. 네. 장점은 주인의식이고요. 네. 단점은 많은 계획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인 의식과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경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비교적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역량에 조금 부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저는 그냥 뭐 굳이 흠을 잡자면 굳이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이렇게 정직하게 5대5로 가져가야 했을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비중 부분도 그냥 한번 고려했었어야 좀 말씀을 되는데. 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단점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실행 좀 네. 많은 계획입니다. 이게 굳이 단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면접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해서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때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압박 면접의 하나의 어떤 그렇죠. 통로가 되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는 또 이걸 신중하다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단점을 잘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상태에서는. 하지만 면접에서는 좀 더 난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거의 될 것 100% 같습니다.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건. 예, 네. 이거 말고 진짜 단점은 뭐냐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정직함에 대하여. 네. 네. 저는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나오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를 내려라. 그래서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 정직은 나는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본인이 정의를 내린 건 좋았고요. 네. 그럼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고객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글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썼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또 정직함도 잘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회사에서 말했던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표현도 비교적 좀 잘 드러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장기간으로 매출을 좀 예측하고 네. 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네. 바탕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장점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조금 기대가 막 되거든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장기적인 이런 안목. 네. 네. 저는 전반적인 자서는 좀 짧은 공간 안에 저는 비교적 좀 깔끔했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GS 리테일의 그 편의점, GS25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너무 없다. 네.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이 탈락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통 GS나 뭐 CU 이런 편의점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이제 다녀왔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편의점 업계를 지원한 친구가 맞는지 그냥 일반적인 영업 관리를 다 지원하는 친구인 것 같은 인상을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오늘 지원자가 네.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S 리테일 영업부에 지원한 안성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치 전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비언어적 또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나오네요. 네, 비언어적. 강조하네요. 제가 스포츠 매장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많은 고객들은 저에게 불편 사항이나 혹은 원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 반응 분석을 통해 매장 음악이나 고객 동선 파악 후 매장 상품 배치 재구성 그리고 판매 저조한 상품 보고 후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향상, 월 40%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GS 리테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제 역량을 힘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지금 경험 하나로 매출 신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어요. 이 지원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음악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영업 매출을 올렸다라고 해서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니 전 너무 너무 우리가 혼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똑바로 제스처라든지 하라고. 이런 게 비언어적인데 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렇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네. 일반적인데 아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구나.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나머지 사항들은 네. 예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어두워서 좀 더 네. 밝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저는 그렇군요. 아쉬운 점이 일단 조금 짧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역량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매장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실력이 있다는 부분은 좋았었는데 네. 좀 한 가지 좀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한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짧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친구가 아까 전에 그 경험 얘기를 할 때 고객의 반응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아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편의점이라는 얘기가 아직도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성희 씨 빨리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모의 면접에서 어떻게 자신을 어필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모의 면접 시작해볼까요? 네. 네.